여러분 네이버 주식 토론방 아세요? 여기에 주가가 떨어져가지고 굉장히 열받아 있는 상황에 꼭 이런 글을 남기는 애들이 있어요. 그것 봐라, 내가 이거 종목 떨어진다고 혔제 막 이러면서 괜히 사람 염장질하는 인간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존버하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최근에 제가 스타일을 바꿨어요. 그동안에 무슨 인강도 아니고 하도 어렵게 딱딱하게 설명하다 보니까 보다가 주무신다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이러다 스타일을 좀 바꾸니까 그래도 요새 조회수가 나오면서 본래 구독자 형님들도 계시지만 이제 새롭게 들어오신 우리 구독자, 형님, 누나분들이 또 많이 계신다는 거죠. 동생분들도 계시고, 제가 한 2년 정도 방송을 했는데 그동안 제가 예측을 하거나 아니면 뭐 어떤 종목이 올라갈 거다 이런 부분, 근데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채널은 피도 눈물도 없어요. 맞았나 틀렸나 그대로 다 검증을 해요. 그래서 뭐 맞은 거는 맞았다 그러고 틀린 거는 그대로 진짜 인정을 합니다. 제가 뭐 신도 아니니까 100% 다 맞출 수는 없고 그냥 그래서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검증의 시간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실제 방송했던 내용 이런 것들 함께 보여드리고 과연 제가 맞았나 틀렸나 이걸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드리고 있어요. 우선 이전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오른 미국 및 신흥국 자산 중 일부를 수익 실현하고 그 결과를 지켜보고 대응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영상은 먼저 2019년 코로나 터지기 직전 12월 2일의 영상이에요. 미중 무역 분쟁 타결 문제부터 부정적인 경제 지표가 많으니까 그동안 수익난 주식형 자산의 절반을 현금화했다고 말씀드렸던 이 영상이죠. 그때가 바로 2019년 코로나 터지기 직전 이때였습니다. 그리고 또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네 의견은 말해라, 뭐 이런 분도 계시죠. 제 영상들을 보시면 알지만 전 상당히 긍정적인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당연히 이번 사태가 회복되고 증시도 상승할 것이다 이런 입장이죠. 코로나 침체가 아주 극에 달했던 3월 27일이죠. 저점 매수를 이제 3월 4월에 코로나 저점 당시에 줄기차게 주장을 하다가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어요. 개인 투자자들은 장기로 버틸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조정 구간을 잘 보시면서 좀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분할 매수로 대응하는 것이 그 이후에 회복장에서 수익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2020년 10월, 11월 이 조정장에서 제가 분할 매수하라고 영상에서 또 다이렉트로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로 제 말 듣고 채권 비중 좀 늘리신 분들은 지금 이렇게 주식시장이 조정이 왔을 때 매수할 타이밍이다 이게 생각되기 때문에 보여드린 거고요. 2021년 2월 27일 주식시장의 조정 구간 있죠. 그 다음에 또 주식시장이 갑자기 급등을 했는데 이때 이전에 제 영상 보고 조금씩 현금화를 해두셨던 분들이 있어요. 이럴 때 이제 저점 매수 안 하면 언제 하냐, 저점 매수하라고 말씀드렸던 영상이 2021년 2월 27일에 찍었던 영상이죠. 타이밍 다 괜찮았습니다. 그때 안전자산의 비율을 늘릴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도 이 시기부터는 제 영상을 좀 열심히 보셔야 되는 이런 시점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영상들에서 뭔가 안 좋은 것들이 나오면 조금씩 비중을 조절하는 거지. 2021년 4월 21일에 테이퍼링 우려, 그러니까 물가 상승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지표 중에 한두 개가 좀 안 좋아지니까 지금부터 조금씩 현금화를 할 건데, 역시나 제가 명확하게 언제라고 말씀 못 드려도 저는 조금씩 현금화 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영상이고, 그래서 현금화한 자금이 있다면 혹시 보수적인 분이시라면 전부 다 저점 주식 매수 자금으로 사용하지 말고 좀 일부는 대응을 위해서 남겨둬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5월 25일에 저점 분할 매수 타이밍 관련한 영상인데 조만간 소비자 물가 지수가 높게 발표될 가능성이 좀 높으니까, 그러니까 현금화했던 거 전부 다 저점 매수하지 말고 조금 일부는 현금 좀 남겨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제 앞으로 잘못하면은 인플레이션 얘기 나오면서 또 한 번 조정이 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고 했던 영상이 이게 최근 영상입니다. 정말로 6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는 급등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급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떨어지면 남은 돈 온팡사라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못 맞춘 거 인정하고요. 변동성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심한 장세라면은 당연히 매수를 한다. 그러면은 한창 심리가 좋아서 주가가 올라있을 때 매수를 하는 게 아니죠. 상하 변동성이 큰 장세가 펼쳐지기 때문에 현금 있는 거 이제 저점에 계속 분할 매수하라 말씀드렸고, 앞으로 장단기 스프레드가 하락할 것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면 기술주의 비중을 높여야 할 시기로 이제 진입을 하고 있다는 걸로 볼 수 있고요. 그러나 이제 조만간 바이든의 인프라 부양책이 통과가 된다. 통과될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은 경기 민감주라고 다 안 좋은 게 아니라 원자재와 관련 있는 기업들 있죠. 그리고 뭐 운송, 건설, 뭐 이런 원자재 관련 섹터들은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지난 6월에 성장주 투자에 대해서 설명드렸던 영상입니다. 방송 후에 실제로 이 썸네일에는 4가지 성장주가 올랐죠.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운송이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면 잠시 좀 둔화돼서 내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를 포함한 이런 뭐 중국도 그렇고 신흥국 증시에서 2, 3개월 내에 수익난 자산을 좀 현금으로 해서 전체 자산 중에서 뭐 30% 내로 최대, 그러니까 조금만 일단 현금을 마련하면서 리스크에 천천히 대비를 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뭐 그 후에 조정이 어느 정도 좀 나왔다 그러면은 다시 그때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다시 경제가 회복될 가능성이 당연히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점 매수에 들어가는 게 맞는데, 요 영상이 바로 지난 7월 19일에 검증을 했던 이 검증 영상입니다. 그럼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난 7월 13일이면 한 달 전이죠. 제가 뭐라고 했냐 하면은 여기 썸네일에 있는 영상, 그리고 영상 맨 마지막에 제가 링크를 남겨드릴 텐데, 경제지표들이 너무 안 좋아서 한 3개월 정도 주식시장이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으니까, 그렇지만 뭐 장기적으로는 경제 회복에 맞춰서 중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 30% 정도만 현금화를 해서 리스크에 대응하자, 이런 의견을 제가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 달이 지난 지금 주식시장이 이런 그림을 나타내고 있는데, 지수는 그렇게 많이 안 빠진 것 같죠. 그런데 주식 보유하신 개인분들은 지금 상승세가 멈추고 계속 하락을 하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어떤 질문을 많이 주시냐면, 지금 지수는 뭐 그냥 그럭저럭 있는데 내가 보유한 주식은 떨어지고 있다, 자, 이거를 팔아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존버만이 살 길이다 이 영상을 올린 건데, 일단 7월 13일이면 거의 한 달이 다 돼갔는데, 그때 영상을 지금 보고 만약에 지금 현금화한다, 이거는 뭔가 주식에 잘 안 맞는 스타일을 가지신 분이에요. 꼭 보면 한 1년 전 영상이라든가 꼭 한참 지난 영상 보고 그제서야 액션을 취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 달이잖아요. 그러면 이미 우리 구독자님들이나 아니면 영상 보신 분들 중에 현금화 하실 분들은 벌써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에요. 그럼 한번 이렇게 해보시죠. 7월 13일 영상에서 제가 수익 난 거 현금화 하자, 한 30% 정도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현금화를 하셨다 하시는 분은 댓글 앞에 1번 적으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근데 아마 대부분 현금화를 못 하셨을 거예요. 그때 보셨던 분이건 아니면은 그 이후에 들어오신 분이건, 아, 나는 현금화 못했다, 굉장히 불안하고 내 종목 많이 좀 떨어지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 적으실 때 앞에 숫자 2번 적고 댓글 좀 달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에 숫자 없는 애들은 이 영상을 안 보고 댓글 다는 거예요. 어쨌든 2번이 확실히 많을 겁니다. 근데 그분들 지금 종목 떨어져가지고 속 쓰리고 열받아 죽겠는데, 거기다 대고 만약에 제가 그것 봐라, 7월 13일에 내가 현금화 하라고 했지? 응? 내 말 안 듣더니 쌤통이다, 뭐 이런 소리 하면은 안 그래도 열받아 죽겠는데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네, 그래서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만약에 이제 현금화를 하셨던 1번 분들이라면 8월 26일에 잭슨홀 미팅 있죠, 요번에. 그럼 그때는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죠. 그러면 테이퍼링 발표를 하고 나면 주가가 재수없으면 뚝 떨어질 수도 있고, 만약에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올라갈 수도 있죠. 어쨌든 테이퍼링 이슈가 터지고 나면, 그 불확실성이 딱 거쳤다, 요 시기 되면은 이제 주가가 확 눌리면 땡큐하고 저점 매수를 들어가는 거고, 주가가 안 눌려도 그때부터 이제 슬슬 저점 분할 매수는 들어가야 될 타이밍이고요. 요건 1번 분들에 해당되는 거고, 2번 현금화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존버만이 살 길입니다. 왜냐하면은 꼭 고점에서 현금화를 못한 분들이 가면 주가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팔고 주가가 폭락하면 밑에서 다시 잡으면 되지 않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그렇게 기가 막힌 타이밍을 잡으실 수 있다 그러면은 그냥 하세요. 그런 능력이 있으면 이미 뭐 한참 전에 고점에서 현금화를 했어야죠. 그게 안 되니까 나머지 분들은 그냥 존버를 하는 게 확실히 낫지, 괜히 여기서 팔고 저점에서 다시 잡으려고 그러다가 주가 확 날아가는 일이 생겨요. 그러면은 그때 매수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러니까 미리 현금화를 못했잖아요. 그럼 이런 시기에는 그냥 흔들릴 때는 존버하는 게 답이에요. 특히나 지금 이제 순환매 장세라고 계속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뭐냐면은 지수 상단이 올라가기 굉장히 힘드니까 여기 안에서 뭐 중소형주라든가 아니면은 종목별로 이렇게 순환매, 이거 올리고 저거 올리고 계속 돌아가는 장세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이럴 때 올라갈 만한 종목으로 계속 따라 들어가다 보면 매수한 시점이 상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느긋이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거 기다리다 보면 올라가면은 뭐 그때 팔든가 이렇게 하면 되니까 존버를 하시는 게 답이라는 겁니다. 이런 인증 영상 왜 만들어 드리냐, 일단은 솔직하자 이거고, 두 번째는 꼭 제가 맞았는데도 틀렸다고 거짓말하는 애들이 꼭 있어요. 제가 이렇게 확실하게 검증 영상을 만들어 드림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뭐 만들려고 그러면은 찾아보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 드리고 있다 이거고, 인증 타이밍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1번은 잭슨홀 미팅을 기점으로 저점 분할 매수 시기가 결정된다. 그리고 2번은 존버만이 살 길이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주식시장의 상승세가 작년만 못하죠. 그리고 지금 오히려 하락하는 종목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쫄지 마시고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 웬만하면 팔지 마세요. 한두 달만 기다리면 확실히 달라질 텐데, 그 이유는요,